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러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저 제7판 신헌법 입문 393페이지의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겠습니다. 사마에러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로마자 1번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영역. 과거에도 사생활의 보호에 문제가 있었지만 정보사회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에 들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식되었다. 오늘날 특히 컴퓨터 등의 발달로 정보 유통이 신속하고 대량화되어 개인의 사적인 정보들이 노출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사생활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한 법적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이 처음으로 명문화했는데 이전에는 인간의 존엄 가치 규정을 근거로 인정되고 있었다. 현행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7조. 로마자 2번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개념과 성격. 로마자 1번의 개념. 우리 헌법 제17조가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인데 이는 개인의 은밀한 사적 영역이 공개되지 않고 사적 영역을 형성함에 있어서 자유롭고 방해를 받지 않으며 형성된 사적 영역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사생활의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사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들을 포괄한다. 394페이지 2번의 성격.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나 사생활의 권리의 성격이나 그 범위에 대하여서 학설이 1번의 자유권설, 2번의 자유권 청구권설, 3번의 최강의설 등으로 나뉘어진다. 대부분의 판례는 헌법 제10조와 17조를 적시한 다음에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수급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라고 한다. 이는 판례가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10조도 함께 적시하여 적극적 권리성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소극적 권리성과 적극적 권리성을 가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와 17조를 그 근거로 하여 끌어내고 있다. 우리 현행 헌법 제17조가 사생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비밀과 자유라는 권리의 성격과 사생활의 권리 전체의 성격은 구별을 요한다. 즉 우리 헌법 제17조문헌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 17조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비밀성과 불가침성이라는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사생활의 권리 전체의 성격으로 적정 권리로서의 성격도 포함된다. 이러한 적극적 권리들은 자유권을 규정한 헌법 제17조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 로마자 3번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내용, 보호범위 1번의 내용 개관. 현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의 개인의 내밀한 395페이지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동그라미 2번의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동그라미 3번의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동그라미 4번의 인격적인 감정 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에서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한다.
생각컨대 우리 헌법 제17조가 불가침의 대상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에 따라 사생활의 자유 부분과 사생활의 비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을 먼저 규정하고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은 우선 그 내용 자체의 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먼저 다룬다. 그리하여 동그라미 1번에 사생활의 자유로서 기억, 사생활 형성, 활동 자유권과 니은, 사생활의 안온 보장권, 디귿, 정신적 내면 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들 수 있고 2번에 사생활의 비밀 불가침권으로서 기억, 사적인 내밀한 내용의 유지 불가침권, 이은 내밀한 정신적 영역의 존중권 등을 둘 수 있다. 이번에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난가로 이번에 사생활 형성, 활동 자유권, 이는 각자가 개인적인 사적 영역을 형성하고 사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자유권이다. 자신의 생활에서 공적 생활 외에는 어떠한 사적 생활을 영위할 것인지 자유롭게 정하고 그 사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아니할 자유권이다. 공적 생활은 그 보호 대상이 아니면 물론이다. 이에 관한 예로서 자동차의 안전대 착용 의무가 사생활 비밀, 자유의 침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현재는 많은 운전자들이 이익과 관련된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 행위는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부정한다. 양가로 이번에 사생활의 안온 보장권, 사생활을 안온하게 영위할 수 있고 이러한 평화를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불법적인 도청이나 서신검열, 감시, 수색 등은 행위적인 측면에서 사생활을 불안하게 함으로 사생활의 안온성이 침해이다. 396페이지 불법적 도청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의 사적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아래에서 볼 사생활 비밀의 침해이다. 양가로 3번에 정신적, 내면 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인간의 감정적이고 내면적인 정신적인 내면 세계는 사적 영역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인간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전화, 방문 등은 이를 침해하는 것이다. 3번에 사생활의 비밀권, 양가로 1번에 사적인 내밀한 내용의 유지, 불가침권, 사적인 내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그 내용의 탐지를 거부하고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신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적 내용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대중매체와 인터넷 등에 공표되는 것이 금지된다. 성기구의 판매 행위 제한은 성기구를 이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의 내밀한 내적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돼야 된다고 헌재는 보면서 그러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한 합헌이라고 보았다. 양가로 이번에 내밀한 정신적 영역의 존중권, 개인의 정서, 감정 등 내밀한 은밀한 영역과 상태를 드러내지 않고 이를 존중받는 권리를 말한다. 정신적 내면 세계에 대한 침해는 인간의 육체적인 물리적 침해보다도 더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육체적 침해가 내밀한 정신적 사적 세계의 침해를 아울러 가져올 수 있다. 양심의 영역은 우리 헌법이 별도로 규정해두고 양심의 자유로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4번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관하여 공개되거나 전파 활용되는 경우에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개념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 수집, 처리, 보관, 공개, 활용 등에 관하여 397페이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과 그 통제를 개인정보를 가진 주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적 권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성격, 헌법적 근거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더불어 그 비밀의 공개로 인한 인격의 침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에 의해서도 보호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가 침해당하지 않은 소극적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그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성격도 가진다. 따라서 자유권 규정인 헌법 제17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도 그 헌법적 근거이다. 헌재 판례도 그렇게 본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로 공공법원과 민간법원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 등을 규정하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전의 공공생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 헌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명,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구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독립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개인정보에는 신상정보, 교육정보, 의료정보, 신용정보 등이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청구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권리들의 보장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구체적 규정들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등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398페이지 제한 그동안 문제된 사안을 본다. 방가를 번의 위헌 결정내 동그라미 1번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 이른바 실명제 비례원칙에 반하여 자기정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되었다. 동그라미 2번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성에 관한 부작위의 헌법 불합치성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이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 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가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는 바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호 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 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큰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호 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을 제한하고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개인 식별 기능과 본인 독립성 증명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3번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자 신상정보 20년 보존관리의 유연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동미수죄로 유죄가 399페이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동법 규정은 합헌이나 등록 대상자의 등록 정보를 20년 동안 보존, 관리하도록 규정한 동법 규정의 형사책임의 경우 중 대범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상 범죄를 일률적으로 20년 등록 기간을 정하고 또한 정해지고 나면
등록 의무 면제나 등록 기간 단축을 위해 재범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입증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부여하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공급 금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하였다. 로마자 2번 합헌 결정례. 합헌 결정례는 좀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1번에 지문 날인, 2번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 일자 정보를 교육정보 시스템에 공유하는 행위, 3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 대상자 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급여 신청자에게 금융거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규정. 동그라미 4번에 연말정산을 위한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의 제출. 동그라미 5번에 의료급여를 받을 적법한 수급자인지 여부 및 의료급여 범위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진료 정보의 제공. 동그라미 6번에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혐의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 기간 피의자의 지문 정보와 함께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 결정과 정을 보고하도록 한 구 형의 시도 등에 관한 법률 규정. 7번에 법원의 제출 명령이 있을 때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특정인의 금융거래의 정보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 8번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그 부분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규정 등이 있다. 모두 비례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합헌성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9번에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항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의 가입 현황만을 공시정보로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가입 명단은 공시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현재는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법상의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 성질의 것이므로 가입 현황만을 공시정보로 하는 것은 학부모 등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으로 서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400페이지 돌파했습니다. 10번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강제추행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되는 등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1번에 DNA 감식 시료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 신원 확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DNA 신원 확인 정보 담당자가 그 DNA 신원 확인 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고할 수 있도록 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법률의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성 인정의 결정을 헌재가 하였다. 12번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후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본인 확인 업무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현행 대체수단과 같은 정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닌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 기간 지정 신청 자격을 부여하면서 이들이 수행하는 본인 확인 업무와 안정성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둠으로써 그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 13번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 위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자의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
판례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401페이지에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번의 제한의 구체적인 문제 언론의 자유, 알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 자유 언론이 개인의 사사를 보도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그 제한의 논거로 공적인물론, 공인론, 권리포기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즉 공적인물론은 공적인물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 알 권리의 대상이 되므로 그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공개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공인론은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실에 대한 보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론이고 권리포기론은 일정한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개가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공적인물론을 적용을 헌재 대법원의 판례들이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는 사적 사항인지에 관한 판단은 이익 형량에 의하여 공개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대상이 공적인물이라 하더라도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대법원은 군의 사찰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더라도 그 대상이 공적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찰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고 보았다. 국정감사, 조사의 한계로서의 사생활의 비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한계로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조사, 사생활의 비밀 행정적 필요에 따른 조사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가 행해질 수 있다. 행정조사 기본법 제4조 1항은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즉,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보충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명단 공개, 신상 공개 행정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명단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아닌지 논란이 된다. 대표적으로 국세기본법은 고액, 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여 402페이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헌재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4인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한 결정이 있었다. 위치 추적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동의 없이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하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특정 범죄의 재발을 막고자 특정 범죄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습격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착 명령 제도가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옷차림이나 신체 활동의 자유, 인격권에 유연적으로 제한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헌재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각종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등이 명확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 예방, 교통단속 등 동법이 정한 경우 외에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탈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엄중 격리 대상자의 수용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에 대해 헌재는 당시 법률에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이 5인 재판관 의견으로 다수 의견이었으나 일반적 개혁활동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에 의해 허용된다고 보고 자살, 자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제한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4인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합헌성을 인정하는 개각 결정을 하였다. 급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그 근거를 두었고 다시 CCTV 개혁 행위에 대해 403페이지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하여 합헌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공직자의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 공개. 병역이 면제된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병역 면제의 사유인 질병을 관고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공개 대상 공무원의 범위가 4급 이상 공직자를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유연성이 인정되어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었다. 간통죄, 혼인빙자 간음죄. 헌재는 간통죄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하여 오다가 2015년에 유언 결정이 있었다. 혼인빙자 간음죄 규정은 내밀한 사적 생활 영역에서의 행위를 기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기타 보안관찰법의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의무 조항에 대해서 헌재는 재범의 위헌성, 예방,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번에 제한의 한계, 사생활 비밀, 자유에 대한 법률로서 제한하더라도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로마자 5번은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침해의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을 통하여 침해하는 문제의 공권력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 행정명령 등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 사생활 자유 침해, 비밀 공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배상에 의해 구제할 수 있다. 언론의 보도, 논평 등에 의해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반론보도 청구권, 정정보도 청구권, 추후보도 청구권 등으로 구제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권들에 대해서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404페이지. 너무 서둘러서 빨리 끝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